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지요. 가격을 미친 듯이 흔들어 제끼고 미디어에서 악재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악재를 한번 훑어볼까요? 인플레 우려가 여전하다. FOMC 회의록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였다. 금리 상승, 기술주 성장주의 부담이다. 테슬라 3.16, 아마존 1.89 하락 마감하였다. 폭락한 건 아니지요. 자,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대를 터치하였다. 이에 따라 나스닥이 1.17 하락하였다.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튀었어요. 10년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지표. 자, 그 다음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하락에 2조 원을 배팅하였다. 네,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이런 소식이 온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작년 같은 폭락장 또 온다. 미국 유명 경제학자의 경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미국 주식 폭락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S&P 500 지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며 지난해처럼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 경기가 급냉되고 있죠. 부동산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위안화 약세, 이와 더불어는 원화 약세, 신흥국 통화 약세, 같이 맞물리게 되는 위험자산, 증시와 코인의 동반 약세, 국채금리의 급등, 이게 다 맞물려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 또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도 중국 부동산에 2.3조 몰렸다. 초비상이다. 커지는 공포, 중국 부동산 경기 급냉, 아시아 금융시장은 몸살이다. 7월 신규 주택가격 낙폭이 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난 악화,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치. 부동산 위기 지나나선 중국 정부 51조를 투입한다. 주식 매도 금지령. 자, 컨트리 가든이란 비구이 위안,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멘탈 관리 영상, 그 다음에 어제 오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멘탈 관리 영상, 그리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까, 그 영상, 그리고 요거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 자, 이게 비구이안, 여기 채권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보면 블랙록, HSBC, 알리안츠, 피델리티, UBS, JP모간, 도이치뱅크, 전 세계 금권이 다 엮여 있죠. 그쵸? 이 금액을 총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합계가 2조 3,600억 원입니다. 다 합쳐야 2조 3,600억 원. 엄청 커 보이죠? 다 합쳐야. 다 이들이 들어간 자금을 합쳐서 3억 5,190억 달러, 3억 4,360억 달러입니다. 블랙록은 1경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 중에 3억 5,190억 달러. 이거 다 합쳐봐야 2조 원. 원화 기준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죠? 2조 3,600억 원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 비중 중에서 이들의 투자금이 2조 3,600억 원. 그 비율을 보시면 돼요.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게 중요한 거다. 서구권과 달리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가 나서면 당장의 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중국은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백스톱, 안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차분한 이유일 것. 자, 일각에서는 또한 2015년, 16년 위안화 약세. 자, 그러면서 상하이 밀약이 있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우리 환율 가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말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리면서 그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 전체 부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전체 부채 중에서 외국계 자금이, 외화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이걸 보면 여러분 FTX가 떠오르지 않나요? 거기 전 세계 자금들 다 묶였잖아요. 그런데 그들 간의 합의 하에 또다시 지나가고 시장은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손가락 하나 자른 거다. 손가락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손톱 하나 자른 거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부양시킬 거다. 그들의 동의 하에. 저는 그 그림에서 보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부양으로 정책 바꾸나, 관영 매체, 주택, 기업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스스로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게. 중국발 부동산 경기 침체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금융 정책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관영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의 부동산 이슈는요, 사실 정말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요. 그림자 금융, 막대한 부채,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계속해서 꺼져가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아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전체 중국의 부채, 그중에 부동산에 들어갔던 부채 중에서 외화 자본 부채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 간의 동의 아래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킬 과정이 확률이 무척 높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지금 상황은 시장을 꺼트리려고 하는 과정보다는 흔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부양을 시킬 확률이 높다. 시장을 끌어올렸고 경기를 리바이벌 시켰던 애들이 누구다? 바로 그들이다. 더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방금 전에 보였던 비구위안,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 애들 보니까 누구였죠? 전 세계 금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쵸? 얘네가 그들과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얘네가 누굽니까? 그쵸? FTX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를 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FTX 사태 때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죠? 이들 자금이 다 여기 들어와 있던 애들의 자금들이 더불어 소프트뱅크, SBI, 기타 등등의 세카이어 캐피탈,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자금들이 힘이 있는 자금들이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FTX는 파산 신청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코인 시장은 폭락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회로 활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선수들이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손톱 하나 자르기였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했던 개인들은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 기간은 무척 짧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유는 뭐다?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불황을 넘어선 퍼펙트 스톰이라고 언급을 드리죠. 시스템 리스크. 2024년도 중반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조금 땡겨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이전에 시장을 리바이벌 시킬 확률이 무척 높다. 지들이 끌어올렸으니까 지들 조금 더 끌어올려서 물량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호구들한테. 아시겠죠? 자, 문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이클 버리. 엄청난 투자자죠. 그쵸? 2008년도 금융위기를 예측을 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벌었던 엄청난 투자자.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 우리는 이들과 꼭 다 싸움을 해야 되나요? 그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워렌 버핏, 세계 1등의 투자자가 이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필터링을 합니다. 이유는 뭐다? 그만한 저만의 원칙이 있어서겠죠? 그치요? 여러분들 또한 그만한 원칙이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추후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약간 시장이 엇박자, 시차가 날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건. 근데 틀리지 않은 건 뭐다? 이 시장이 메가 팽창한다.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건 100%다. 이 100%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95%, 97%를 좋아하는데 100% 확장한다. 그럼 이런 시장의 노이즈 파고 그냥 눈 감아도 되셔요. 가격이 막 흔들거리고 미디어가 막 공포를 쏟아내고 이런 투자의 그루들이 나와서 막 미디어에서 쏟아내면 개인 투자는 쫄아서 던지거든요. 그러려고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리스크로 전이를 시키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되지 않았죠. 그게 언제 전이가 된다? 시장에서 미친 듯이 포모, 엄청난 호재가 나올 때, 긍정적인 소식이 미친 듯이 던져질 때, 그게 역사에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오더라. 왜? 호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그리고 늘 피해자는 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에서 내면에서 머리에 대한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머리에 지진이 나야 되고 깨쳐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뚫려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나가야 필터링 과정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두가 노를 할 때는 예스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는 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미국 신용등급 내린 피치. 이번엔 대형은행에도 경고. 여기 보니까 전 세계 금권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볼게요. 피치, 무디스, S&P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잖아요. 피치는 3위예요. 1위가 무디스, 2위가 S&P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무디스. 피치 국가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세계 1위의 무디스죠. 여기가 미국의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보면 B&I 멜론, 전 세계 금권 중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들의 자금이 또 안 들어가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 제가 항상 강조했던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그들입니다. 여기 대형은행 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장이 요동쳤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자, 무디스, S&P, 얘네의 주인이 누구죠? 얘네예요. 얘네라고. 이 무디스와 S&P 세계 3대 신용평가, 얘도 뿌리가 같아. 사실은 뿌리가 같아. 다르진 않아. 얘네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얘네입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그 밑에 전 세계 금권들 다 연결되어 있어. 뿌리가. 자, 겉에서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그 뒤에 있는 그들,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뿌리가 같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 모든 부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이들의 전략,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시겠죠? 자, 코인 시장 상황과 시장 지표를 한번 훑어보시죠. 코인 시장이 폭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루 기준 8.28, 비트코인이 이렇게 8% 빠지면 시장이 요동을 치죠. 일주일 기준 10.64, 이더리움이 7.14. 이더리움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좀 낮네요. 9.61. 다만 얘는 상승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고로 알트코인의 폭등 장세, 이꼬르보다 위험자산의 폭등 장세, 주식의 폭등 장세, 국채금리의 하향, 그리고 달러의 약세, 연준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맞물려서 옵니다. 그 전에 팍 흔들어야죠. 막 흔들고 가격을 통해 흔들고 미디어를 통해 막 공포를 내려치면 걔는 또 깨갱하고 물량을 또 쪽 빨아 제끼겠죠. 자, 보면서 BNB 10.71, XRP 23.19 낙폭이 크죠? 여기에 XRP는 중간항소. 여기에 대해서 중간항소 니네가 신청하는 거를 승인을 해줄게. 중간항소를 승인한 게 아니고 중간항소 신청. 거기에 대해서 니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타부타 합리에 맞으면 그거를 승인해 줄게. 이 이야기 조금 이따 보세요. 그리고 에이다가 13.16, 솔라나가 13.25, 도지가 19.50, 폴카닥 12.36, 마틱 16.79, 시바이누 18.59, 라이트코인 23.15, 아발란체 14.83, 비트코인 캐시 21.12, 체인리크 19% 정도, 스텔라 20.42, 유니스왑 19.93. 자, 누군가는 이더리움 클래식 13.22, 파일코인 16.56. 다 폭락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거를 매집 기회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언급을 드리는데 현금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럴 때 상당히 많이 그 현금을 이 코인 개수를 모아가기에 시장의 폭락이 슈팅이 아래쪽으로 나올 때 매집하기 참 좋다.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나와서 큰 폭락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확률이 무척 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그래야 아구가 맞거든요. 방송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원칙을, 고기 잡는 방법을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디어에서 곧바로 나오는 대로 지가 더 동요돼가지고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자기가 미디어에서 이 막 긍정적인 소식과 이 부정적인 소식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지금 부정이 다 뒤덮였어. 근데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이 부정이 뒤덮이게 되면서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폭락이 부동산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거를 또 그대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지나가 이제 또 폭등 나옵니다. 또 이거를 또 사람들은 또 여기 또 집중해서 또 막 환호를 해. 전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고 그러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어떤 말을 좀 편하게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올바른 정보를 필터링해서 거기에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극적인 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게 문득 생각이 들었네요. 이렇게 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지도 같이 흔들려가지고 덩달아 막 미친 듯이 막 XRP 폭등합니다. 와 하다가 폭락 나오니까 또 와 이러고 있으면은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투자의 선수가 될 수 있는 투자의 그루로 여러분들 또한 투자의 선수로 갈 수 있는 진짜 실제 투자의 그루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고기 잡는 원리를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원리를 현상을 이해를 해야 본질이 보이지요. 현상도 이해를 못하니까 본질도 못 보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니 인사이트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R&D를 하고 있는 게 그 본질에 기본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내용을, 컨텐츠를 그쪽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제 펀더멘탈, 저는 값어치에 집중한다, 프레임에 집중한다.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는다. 값어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격만 오르내리고 있다. 고로 가격이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오르락내리락거린다.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해 또 공포가 쏟아지니까. 마이클 버리,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니 또 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내공을 키워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증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스닥이 1.17, S&P가 0.77, 다우가 0.84. 현재 니케이, 상해, 항생, 유럽 증시 다 파란불이죠.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약세. 그런데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엄청난 폭등 대비 약세 폭이 약했어요. 자,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내야죠.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소화하고 늘 언급을 드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올라갈 때는 좋지. 이게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거리면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까? 그지요? 이 출발지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도착을 해요? 내 마음이 파동이 좀 작아야 되겠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값어치에 경제 펀더멘털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 방송 때마다 같이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시장 지표도 좀 보겠습니다. 원화는 1338원. 자, 그 자리에 있어요. 거의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였었다. 위험자산의 약세, 위안화도 엄청난 약세. 달러는 103.47. 달러에 대한 강세. 달러가 강세. 얘가 아직까지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달러의 힘을 빼고 있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은 MB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매입을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15년 전에 게임 끝났습니다. 그 힘을 빼는 게 스위프트 2.0입니다.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브릭스의 확장과 CBDC와 리플과 XRP와 무관하지가 않고 BIS 국제결제은행, 제가 사령부라고 표현을 드렸지요. 거기서 5대양 6대주, 전세계 금권의 결제망에 빅테크 또는 거기 거대 기업들이 다 합의하에 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사령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BIS와 IMF 기준점 아래서 확장해 나간다. 유가가 79.9달러, 약 80불 달러에 있죠? 유가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 물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지표를 조금만 더 보고요. 미 국채 금리가 확 하고 튀어버렸어요. 3개월치가 최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죠? 3개월 동안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1년 동안도 고점을 돌파해버렸고요. 3년 동안도 고점을 돌파했고요. 10년 동안도 최고치를 돌파했으나 아주 크게 간 건 아니지요. 그지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머지 않았다. 얘는 그때 시장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쵸? 시장금리, 그러나 기준금리는 중단 기간에 시장금리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왜? 위쪽으로 슈팅 나왔으니까. 얘라고 똑같아요. 얘도 슈팅이 나오면 슈팅 나왔던 거는 되돌려줍니다. 슈팅이 뭔지 아시죠? 가격이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에요.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은 반드시 되돌려진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더라도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 나오다가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에 나온다. 되돌려줘요. 그러면서 다시 하락에 나오더라도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페드의 관심, 추가 긴축보다 고금리 지속기간이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았어.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돼.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으면 원자재 가격을 보면 되지요. 원자재 가격을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국제유가,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좀 튀었어. 공급 이슈로 지네들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겠죠. 80불 부근에서 아직 폭발적으로 튄 건 아니에요. 다른 원자재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의 10년에는 완전히 꺾였죠? 천연가스 10년의 흐름입니다. 엄청나게 튀었다가 꺾였어요. 천연가스의 가격은. 자, 니켈 가격도
엄청나게 튀었다가 꺾였다. 납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의 중앙. 4대 비철금속 중에 하나이죠.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었다가 꺾였다. 10년의 흐름이에요. 4대 비철금속 알루미늄 마지막. 고점과 저점의 중하단 부분에서 얘도 꺾였죠. 자, 소맥. 이제 곡물 가격의 자 중심축이죠. 소맥도 얘도 고점을 찍고 꺾였다. 대두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서 꺾여있죠. 슈팅이 나왔다가 꺾였습니다. 옥수수도 꺾였어요. 가스오일도 꺾였다. 그리고 살짝 튀었어 최근에. 그러나 중요한 건 유가 10년의 흐름을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 있죠. 얘를 의도적으로 최근에 공급 이슈로 좀 띄웠어. 그래서 현준이 금리가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언급을 드렸죠. 물가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 시장이 무너진다.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전통 트레이드파이가 박살이 나고 전통 금융권이 자산시장이 박살이 난다. 시스템 리스크로 지금 확장을 시킨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했던 말대로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을 하냐. 그러면 톱니바퀴의 악우가 맞지가 않아요. 그거 언제 온다? 모두가 환호한 뒤. 모두가 포모 뒤에. 최근에 대한민국 증시에서 2차 전지주에서 보였던 그 포모. 엄청난 미디어의 폭발적인 관심. 황제주의 등극.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음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또 본능에 의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뒤처질까봐 뒤처지는 게 나아. 그럴 바엔 아예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모르고 투자할 바에는. 그죠? 그게 나와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된다. 그게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갑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뭘로 결정되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기가 확장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시장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경기가 확장을 해나가니까 실물 경제가 확장을 하니까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때 자산시장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경제 성장률은 정체가 되어 있거나 빠그러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뭘로? 코로나 팬데믹, 이건 해지가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를 끌어올렸어. 근데 보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꺾여 있잖아. 무슨 명분으로 또 금리를 끌어올리려고. 그지요? 악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코인리스의 리플 소식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을 드렸죠? 항소에 대한 부분. 리플 소송 담당 판사 SEC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한다.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와이어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나 토레스가 SEC에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SEC가 공식으로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네 내용을 보고 진짜 중간항소를 승인해줄지 판단해볼게. 그러니까 무언가 제출을 해봐. 우리가 검토를 해볼게. 이렇다는 이야기죠. 법원은 SEC에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한 리플의 반론 답변은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자, 감이 오시죠? 저는 이걸 그냥 시간 끌기로 보고 있어요. 핵심은 뭐다? 사령부에서, 전 세계 사령부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뭐 어쩔 겁니까? 그죠? SEC 위에, 미국 정부 위에, 전 세계 위에서 설계를 하는 그들이 이야기를 끝냈는데, 아시겠죠? 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발표를 했겠죠. 이미 다 물밑에선 진행이 되고 있었고, 마스터카드는 DCJ 주인장 중에 하나이며, 리플과 무관하며, 마스터카드가 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어디죠? BIS.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BIS의 마스터카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홍콩 CBDC 플랫폼에 마스터카드, 비자가 또 참여를 했죠. 왜? 얘네들은 핵심 결제망의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섹터였기 때문이에요. 마스터카드의 주인장은 누구다? 또 방금 전 언급드렸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뿌리와 같다. 그들 뿌리에 누가 있다?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전 세계 지배그룹에 그들이 포진돼 있다. 마스터카드 CBDC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여기에 또 리플이 합류를 했다. 마스터카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CBDC 연구를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리플 및 이더리움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 자, 공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커스터 기업 파이어블록스. 자, 이들이 합류했다. 마스터카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협력사들과 CBDC 활성화와 사용 환경,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스터카드의 홈페이지입니다. CBDC 신뢰 및 화폐의 진화. 자, 코인리스는 이걸 배경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5대양 6대주가 다 나와 있어요. 잉글랜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브라질,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홍콩, 동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 오세아니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동, 아세안 다 뻗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스터카드는 CBDC의 이점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안전하고 원활하며 유용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그룹을 소집하여서 새로운 CBDC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파트너 세트에는 CBDC 플랫폼 리플의 CBDC 플랫폼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블록체인 및 웹3 소프트웨어 회사 컨센시스. 자,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보안 기술 그룹 기자께 데보리언트 언급되고 있는데요. 얘네가 어떤 회사냐 하면 독일에 본사를 둔 CBDC 프로그램 파트너인 기자께 데보리언트는 처음으로 지폐를 인쇄하기 시작한 170년 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공통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회사는 물리적인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모두 보호하는 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협력하여서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고 안전한 오프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자께 데보리언트라는 CBDC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얘네가 CBDC, 전세계 CBDC 파트너에 또는 CBDC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권들과 기자께 데보리언트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마스터카드에도 이 CBDC, 이 파트너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 디지털 기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CBDC로 보유한 가치가 다른 형태의 돈처럼 사용되기 쉬운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종이가 CBDC로 변신합니다. 종이가 코인으로 변신합니다. 종이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NFT로 변신합니다. 다 데이터로 변신하는 거예요. 0과 1의 그 가치를 입히는 종이에서 데이터로 변신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그동안 지난 100여 년 이상의 마스터카드와 비자, 전세계 결제망의 그들, 중앙은행들, 전세계 금권의 핵심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마스터카드의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하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여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또한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의미를 갖는다. 빅파마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그죠? 제2의 코로나에 또는 제2의 팬데믹에 대비해라.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와 재단과 함께한다. 마스터카드는 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서 2025년까지 10억 인구가 디지털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